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AI 거품과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이익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증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폭증을 하고 있느냐? 그 본질은 AI 스타트업들 착취를 해서 폭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 AI가 망해갖고 문 닫아버리면 이 5개의 AI 빅테크도 이익이 확 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AI 혁명이라 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경제연구소의 김광식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엊그제 미국의 AI 거품과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 14일, 미국 날짜로는 13일이죠. 제목으로 이렇게 미국 AI 거품의 이제 본질이라고 할까요? 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이익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증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폭증을 하고 있느냐? 그 본질은 AI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착취를 해서 폭증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AI 스타트업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손실이 폭증을 하고 있다. 반대로 빅테크 기업의 이익이 폭증한 반면에 AI 스타트업들의 손실은 또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과 AI 스타트업 기업들의 손실이 굉장히 지금 AI 거품에 있어서 위험 요소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빅테크 이익의 본 모습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2020년부터 AI 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익도 폭증을 하고 주가도 폭증을 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근데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AI 스타트업들에서부터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스타트업한테 뭔가를 팔아서 얻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 스타트업들은 빅테크 기업에 뭘 타졌겠느냐라는 거죠. 밑빠진 독이다, 지금 상황이. AI 스타트업들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구축을 해서, 근데 엔비디아의 AI 칩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제품, 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에다가 이걸 사야 되잖아요. AI 스타트업들이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GPU 칩이 필요하겠죠. 사야 되고 또 이제 그 AI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컴퓨팅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AI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AI 학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컴퓨터 시설들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 이제 GPU 칩도 사야 돼. 컴퓨터 시설도 이렇게 임대를 해야 돼. 그런데 AI 스타트업들은 돈을 어디서 봅니까? 버는 게 지금 개발업체니까. 결국에는 AI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돈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손실이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스타트업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샘 알트만이 만든 게 오픈 AI죠. 이 오픈 AI에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 오픈 AI가 올 3분기에 어느 정도 손실을 내고 있냐면은 이 오픈 AI의 손실액이 이 빅테크 5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5개의 그 에비타 세전 이익이죠. 세전 이익의 65%.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 AI가 망해갖고 문 닫아버리면 이 5개의 AI 빅테크도 이익이 확 줄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AI 혁명이라 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오픈 AI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그를 먹여 살리고 있다. 주가를 다 떠받쳐주고 먹여 살려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오픈 AI 같은 이런 AI 스타트업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밑빠진 독에 이렇게 물붓기식으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느냐? 그러니까 AI 스타트업들이 경영 전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투자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그 개발한 플랫폼으로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이제 계속 끌어모아야면 투자자들한테 제발 투자해주세요 하고 난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익이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오픈 AI가 이익을 내려면은 2030년쯤에는 이익이 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픈 AI의 누적 손실 규모는 한 1,5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손실이 계속 앞으로 2030년까지도 이익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2030년이야 겨우 이익을 낼까 말까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손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2028년쯤에나 이익을 낼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까지 계속 지금 이 AI 스타트업들의 손실이 계속 폭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손실이 폭증을 하면은 그걸 이제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출은 이제 허구고 이익이나 현금, 특히 현금에 집중을 해라.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현금을 봐라. 이렇게 회계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이익이 얼마나 하느냐, 손해가 얼마나 하느냐, 또는 그 빅테크들이 이익이 얼마냐, 손해가 얼마냐, 그것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봐라. 유동성에 현금은 이게 최고다, 지금 이게. 그래서 현금에 집중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이런데 AI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현재 지금 비공개잖아요. 상장을 안 하거나 이렇게 비공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오픈 AI 같으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이제 오픈 AI나 이런 AI 스타트업들의 경영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드니 어떻게든 간에 그런 그 스타트업들의 현금 상황이 어떠냐, 현금이 고갈됐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을 맞춰서 봐라 이거예요. 근데 현재 AI 붐은 2000년대에 닷컴 버블 때와 매우 똑같다. 아마 AI 거품이 붕괴된다라면은 닷컴 버블 붕괴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선 동영상에서 닷컴 버블 때의 그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무너지는 그걸 설명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이 이렇다 이거예요. 조금 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을 참고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그 AI 그 혁명, AI 붐이랄까요? AI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보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 대표가 이제 오픈 AI나 오픈 AI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만든 엔트로픽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생성형 AI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그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그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AI 전용 컴퓨터, AI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컴퓨터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다. 임대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직접 당장에는 돈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빅테크는 이런 오픈 AI나 엔트로피 같은 AI 스타트업들한테서 임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런 임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그런가 하면 AI 플랫폼을 개발하려면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GPU를 이렇게 칩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완전히 그 AI 스타트업들한테서 돈 폭탄을 맞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픈 AI나 이렇게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한테도 빨려. 이런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데도 빨려.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계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렵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하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AI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죠. 그러니 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돈을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해오면은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느라고 바빠요. 이건 이제 돈이 노다지가 난 거예요. 이 AI 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돈으로서 돈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지금 실장은.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디냐? 이렇게 AI 스타트업들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제 개발한 AI, 오픈 AI 같은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료를 주죠. 오픈 AI한테 챗GPT 사용료를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이제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회사의 이제 그 상품들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자기 오피스 같은 걸 쓰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거예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제미나이 같은 이제 AI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죠. 개발해서 쓰지만 동시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독자적인 이제 플랫폼, AI 플랫폼을, 메타도 마찬가지로 각자 이렇게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각 이런 이렇게 AI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AI 플랫폼을 자기 클라우드에 띄워가지고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주는 곰이 높고 제주는 AI 스타트업이들이고 돈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버는 그런 구조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폭증을 해서 이들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미바준도의 돈 붓기식으로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과연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오픈 AI나 엔트로피나 이런 들이 망해버리는 순간 거품이 이제 확 꺼져버리는 거죠. 연쇄적으로 꺼져버리죠. 빅테크 기업들도 이익이 거의 지금 그 이익의 65%를 지금 여기서 이 AI 스타트업들한테 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65%를. 나머지 35%는 이제 자기들 여기서 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사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꾹꾹 참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AI 독자적으로 이제 AI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고객, 기업이나 개인 고객하고 직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꾹 참고 이렇게 할 수밖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먹히냐 이거예요.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같은 2030년까지도 계속 손실을 각오하겠다. 엔트로픽도 2028년까지는 손실을 각오하고 계속 하겠다. 근데 과연 이 투자자들이 그걸 참아주겠느냐? 또는 그 폭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데이터 센터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가지고 직접 이제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을 확보를 해서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이런 빅테크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도 좀 독자적으로 지금 AI 플랫폼을 개발을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오픈 AI를 쓰고 있지만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고사돼버릴 위험이 높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AI 거품이랄까요? 그 AI 혁명의 지금 그 본 모습이 이제 이렇다, 이런 구도다라는 겁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이제 AI 스타트업 현황을 보면은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픽, XAI, 그다음 코히어러, 런웨이, 퍼플렉시티 AI, 그다음에 11랩스 같은 이런 쭉쭉쭉 있는데 오픈 AI 워낙 유명하죠. GPT-4라든지 챗GPT라든지 델리라든지 소라라든지 선두주자죠. AI의 선두주자죠.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죠. 엔트로픽은 이제 오픈AI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설립한 AI 기업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 클라우드 시리즈를 개발. 그다음에 이제 XAI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인데 이른바 이제 X에서 트위터 이제 X에서 대화형 그룹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등등이 있다 이거예요. 덩치 큰 게 이제 이 두 개다 이거죠. 근데 나머지도 쭉 있죠. 꽤 큰데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다른 데는 굳이 말해 무엇하리 뭐 그런 정도겠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게 구글, 알파벳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하드웨어, 엔비디아, 그죠? 그래서 뭐 AI는 제미나이를 독자적으로 이제 AI 플랫폼 개발한 거죠.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 뭡니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비디오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멀티모달을 하려면 할수록 GPU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지금 투자비가 더욱더 천문학적 투자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에다가 현재 상당한 투자를 해주고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 AI가 써서 거기서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것에서 개발된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코파일럿 있죠. 뭐 저는 지금 이제 그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그냥 뭐 거의 이제 오피스가 1990년대 맨 처음 나올 때부터 30년 동안 이렇게 오피스를 써왔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렇게 프로죠. 근데 이제 오피스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PPT에서 코파일럿이나 AI 써보는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 오피스 기능을 잘 모르거나 서투른 일반인들이 이 코파일럿에다가 이제 그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전문가인 저가 이렇게 그 코파일럿이 과연 엑셀이나 제가 이렇게 PPT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런 빅테크들이 AI 플랫폼을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실제로는 지금 이 빅테크 기업의 이익의 65%가 이 AI 스타트업에서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3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서 나는 이익이 없으면은 아마 대부분이 손실일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 이익이 35%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했지만 뭐 이익을 못 낼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하여튼 기대했던 만큼 AI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 AI가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들의 어떤 그 업무나 사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처리에 획기적인 어떤 그 기여를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소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빅테크 5개 정도가 이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기업들이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 외에도 물론 이제 뭐 협업하고 생산성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세일스포스, 어도비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개발 같은 것들 프레이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률 같은 합의라든지, 이제 의학 같으면 이제 인실리코라든지 리커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과연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앞으로 AI가 지니는 잠재력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합니다만, 로봇과 AI가 정말로 꽃을 피우는 것은 언제냐면은 우주 시대를 맞이할 때입니다. 우주 시대를 맞이할 때 로봇과 AI, 이른바 이제 휴머노이드에 이제 AI를 심어서 우주 시대에는 이제 정말로 이 로봇과 AI가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뭐 이렇게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태양계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생명공학 기술이죠. 이제 인간의 동면을 하면 이제 뭐 몇 광년이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간을 동면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웃별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는 아주 초기 단계로서 지금 AI 혁명이 상당히 조금 뭐라 할까요? 그 실체 본 모습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풀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핵심을 잘 짚은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